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입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옆에 키보드 입력 예제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십니다. 동일하게 입력을 한번 해봅니다. 자, 밑에 옛날 옛적에서부터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화면을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을까요? 자, 약간 좀 더 크게 해드릴게요. 약간 더 크게. 이 정도 하면 보이실까요?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옛날 옛적에 꽃순박이 한번 어려운 글자들을 입력하실 수 있는지 입력을 해보세요. Shift 키 누르시고 Shift 키 쓰는 부분을 연습해 보시는 거죠. 쌍시요, 쌍기요 낄 때 이렇게. 줄을 바꿀 때는 엔터키. 자,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숫자 키패드에 맨 위에 보시면은 이게 골뱅이 모양의 예시라는 거, 또 퍼센트, 엔드. 자, 이를 읽을 때는 원래 앰퍼센트라고 읽어요. 이 기호를요. 얘는 앰퍼센트 기호인데 엔드라는 그런 발음으로도 읽기도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한번 다 입력을 해보십니다. 잘 하실 수 있는지요. 자, 콤마 마이너스 얘는 아스테리스크 별표죠. 세미콜론, 세미콜론, 슬러시, 대괄호, 그다음에 닫는 가로, 엔터, 물음표, 다 Shift 키 누르고 사용하시는 거죠. 자, Shift 키 누르는 부분을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느낌표, 샵, 피리어드, 콜론, 그다음에 수괄호 이런 것까지. 자, 입력을 다 하셨다면 이제 우리 특수문자 입력을 해봤죠. 네, 밑에 거도 쭉 입력을 해주세요. 네, 천천히 입력하셔도 됩니다. 대문자로만 계속 나오게 하려면 왼쪽에 캡슐화 키. 캡슐화 키가 어떤 거예요, 선생님? 키보드에 보면 CAPSLOCK라고 있죠. 자, 걔를 눌러서 자, 한 번은 대문자, 한 번은 소문자로 나오게 하고 자, 이 한영키를 눌러야지 영문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번 눌렀을 때 소문자가 나오면 캡슐화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A 이런 식으로. 옛날 저기 입력만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소문자로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캡슐화 키를 해제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제가 선생님 모두 문서고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성어 처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만약에 다 입력이 되셨다면
밑에 여기도 대문자하고 소문자 이렇게 변환하는 거 Shift 키를 누르면서 변환한다고 말씀드렸죠. 위에가 지금 이렇게 소문자 상태예요. 제가 엔터를 치면 Shift를 누르면 대문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죠. 자, 이 부분도 연습을 해보십니다. 자, 중간에 대문자 나오려면 Shift 키 누르고 영문자를 입력하고 야후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도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이메일 주소도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나 또는 이메일 주소는 한글에서 자동으로 하이퍼링크라는 것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하이퍼링크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죠?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자, 지금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라는 인터넷 사이트로 이게 접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하이퍼링크가 걸려져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자,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얘도 한번 입력을 해보십니다. 광주시 시민정보교육 아이디 한번 입력해 볼게요. 한용키를 다시 눌러서 자, 입력하고 다시 한용키를 눌러서 대문자로 하려고 그러니까 소문자 상태니까 I, D, Shift 키 누르고 또 콜론도 Shift 누르고 자, 합쳐서 쓸 수 있는지 입력을 해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가 시간도 입력을 해봤어요. 시간도 한번 입력을 해보실까요? 자, 10시 콜론 Shift 눌러야 되겠죠? 30분 한 칸 띄고 2013 아무 연도나 썼더니 2013이 나왔어요. 자, 08 2013 날짜를 입력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십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특수문자, 가장 많이 쓰는 특수문자를 쓸 때,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쓸 때, 한글을 쓸 때 대문자와 그러니까 영문자, 소문자를 같이 합해서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입력을 해 보십니다. 자,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 입력하는 부분이.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십니다. 저기 그 글자마다 굵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여기요. 네, 네. 이거는 선생님 글자 이거 제가 그냥 위에서 진하게를 눌러서 예제가 진하게가 눌러져 있거나 글꼴 자체가 틀려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그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입력만 해주세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 배웁니다. 네, 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날 배운 건 다 삭제해요. 저장해 놓은 거, 저장하라 했던 거 다 삭제해요. 아, 그건 선생님 남겨두셔도 되고 삭제하셔도 됩니다. 저장한 거 다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공부하느냐고 연습하신 거니까요. 다 지우셔도 되십니다. 자, 일단 입력이 어느 정도 되셨다면 지금 다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복습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창은 닫겠습니다. 자, 입력이 가능하시면 다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특수문자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하고 특수문자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그리고 한자 입력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특수문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상단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었죠? 자, 입력 메뉴를 누르면 리본 메뉴에서 오른쪽 끝에 이 문자표 있는 곳, 참고 표시 아이콘이 있는 곳에서 입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또는 입력의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밑으로 보시면 문자표라고 또 보이시죠? 자, 이곳에서 사용을 선택을 하셔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눌렀을 때 여기에 문자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바로가기 메뉴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나타나죠. 그래서 문자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메뉴를 사용하든 동일한 메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그럼 문자표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문자표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문자표가 나타났었죠.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시 복습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기호 1에서 했었는데 기호 2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여기 사용자 문자표에 기호 2에서 자, 여기서 자, 하트 이런 하트 한번 선택해 볼까요? 나무 모양의 하트. 자, 선택을 하고 하나를 선택할 때는 그냥 넣기 하면 자, 커서가 있는 곳에 하트가 삽입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한 칸 띄우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문자표. 자, 문자표.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하트 한번 선택하고 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얼마든지 넣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시민정보화 교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영키가 만약에 영문이 나왔다면 한영키를 눌러서 시민정보화 교실 이렇게 하고 한 칸 띄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얘를 여기다 넣고 싶어요. 자, 예, 물론 여기를 사이 띄우기를 해서 들어오면은 사이 띄우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한꺼번에 얘 두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문자표 들어갔어요. 자, 사용자 문자표에서 기호 2에서 자, 첫 번째 제가 색깔이 칠해지지 않는 하트 나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최근 사용한 문자표가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쵸?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얘를 선택하고 선택 눌러주고 또 얘를 선택하고 선택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두 개가 이렇게 다 선택이 돼 있다면 여기서 얘 선택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두 개가 선택이 돼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선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선택해서. 그리고 넣기를 합니다. 잘못됐네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선택해야 되나 봐요. 아까 그게 보여졌을 뿐인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자, 문자표. 다시 합니다. 자, 사용자 문자표. 들어가서 자, 칠해지지 않은 하트 선택. 그 다음에 칠해진 하트 선택.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넣기 하면 두 개가 들겠죠. 그냥 거기 보여도 다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만약에 얘처럼 한 칸을 띄워야겠다. 그러면
커서를 요 사이에다 놓고 스페이스바 사이 띄우기 키를 눌러서 한 칸을 띄워주면 되겠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붙어 있어. 얘를 붙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삭제 키를 이용해서 띄어진 거를 붙여주거나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백 문자를 지우려면 자, 커서의 앞 글자를 지우는 키가 백스페이스라고 그랬죠.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당겨서 공백 문자를 지워주고 얘 같은 경우 제가 커서를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얘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커서의 뒷글자 지우는 키를 이용하는 거죠.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커서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백스페이스를 쓸 수도 있고 딜리트 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됐고 특수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앞으로는 특수문자를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마우스 우클릭을 눌렀을 때 이 문자표에 없는 특이한 그런 특수문자를 내가 만들어서 입력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입력이라는 메뉴에 드롭다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목록 버튼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면은 덧말 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덧말 넣기. 덧말 넣기. 되셨나요? 자, 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왔나요? 자, 그러면 덧말 넣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유, 죄송해요. 덧말 넣기가 아니라요. 자,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서는요. 메뉴가 이 안에 있네요. 이게 버전마다 조금 틀려요. 제가 밑에서 있는 것을 착각을 했는데요. 자, 어떤 버전에는 여기에 글자 겹치기가 바로 있는데 지금 2020이나 2018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입력 도우미로 들어가셔야 돼요. 입력 도우미에 보시면은 여기에 글자 겹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글자 겹치기 클릭을 합니다. 글자 겹치기 클릭.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이렇게. 자, 모양이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 비슷해요. 자, 글자 겹쳤을 글자를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홍길동하고 도장을 찍을 때 인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인 이렇게 쓰면 인이라는 글자가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되면서 밑에 겹치기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런 원문자를 놓게 되면 채워지지 않은 원문자는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다음 메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글자가 말하자면은 이런 특수문자랑 같이 합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첫 번째 거로 하고 넣기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넣기. 저 네. 입력 도우미에다가 했는데요. 네. 외래어 포기하고 로마자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없어요. 글자 겹치기 그게 없는데요. 혹시 선생님이 입력이라는 부분에서 네. 밑으로 쭉 내리셨을 때 그 입력 도우미 말고 그럼 밑에 메뉴로 글자 겹치기라는 메뉴가 있나 한번 보세요. 밑에 쪽으로요. 예, 있어요. 예, 걔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아. 버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럼 그렇습니다. 덧말 넣기는 하지 말고 네네네. 그냥 글자 겹치기. 그렇죠.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문자, 여기 지금 여기서 안 되죠. 자, 입력에 메뉴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우클릭 눌렀을 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본 메뉴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얘를 선택했을 때 버전에 따라서 밑에서 글자 겹치기가 있으신 분은 밑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입력 도우미에서 글자 겹치기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숫자가 우리 원문자가 보통 선택을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원문자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숫자도 만약에
뭐 3520 이런 글자를 얘가 등록해 놓진 않았어요. 특수문자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여기에다가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78을 만들어 볼까요? 78 하면 원문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또는 네모 안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넣기 합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입력에 그 다음에 입력 도우미의 글자 겹치기 또는 그냥 글자 겹치기 들어가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모양 말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특수 문자를 불러와서 원하는 모양을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우스 한번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모양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여기서. 그럼 문자표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쵸? 문자표. 문자표를 클릭을 합니다. 자, 문자표를 클릭하면 아까 보던 특수문자가 나와요. 자, 기호 1에서 선택해 볼까요? 사용자 문자표에 기호 1에서 자, 한번 동그라미 하나 선택하고 밑에서 선택 버튼을 한번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요. 자, 기호 1에서 기호 2를 선택하고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어떤 동그라미든 상관없습니다. 자,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 동그라미를 해도 되고 이 동그라미를 해도 돼요. 자, 이 동그라미로 해도 돼요. 아까 이 동그라미를 했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그라미 안에 별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별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넣기를 하면 되겠죠. 네, 여기 지금 제가 밑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동그라미하고 별하고. 그리고 넣기 하면 여기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두 개가 들어갔는데 지금 동그라미를 선택하면 동그라미 안에 특수문자 위에 있는 게 여기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싶어요. 여기는. 그러면 모양 안에 글자 겹치기라는 메뉴가 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다른 버전도 이런 비슷한 메뉴가 있을 거예요. 모양 안에 글자 겹치기. 이런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양에 얘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선택한 모양에다가 이 모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모양을 아예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앞에 있는 거. 테두리 없음을 선택을 하면 내가 선택한 글자 겹치기로 선택한 특수문자 두 개가 모양이 겹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모양도 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얼마든지 특수문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모양을 하겠다. 이 모양. 나 이거 빼고 싶어. 빼요. 대신에 이 두 개뿐만이 아니라 세 개를 겹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입력에 그 다음에 입력 도우미나 아니면 밑에서 글자 겹치기. 자, 글자 겹치기를 하고 겹쳤을 글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 마우스 우클릭하고 문자표 들어갑니다. 자, 기호 2에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번에는 기호 2에서 아무 모양이라 한번 선택합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뭐 하트 너무 좋아하나요? 딴 거 할까요? 그러면 뭐 이런 화살표나 음표를 하나 선택을 했어요. 아무거나. 자, 그 다음에 선택 누르고 기호 1로 가서 이번에는 네모를 한번 선택해 보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넣기를 했어요. 물론 세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모양 안에 글자 겹치기를 하면 이렇게 모양 안에 글자가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다 원하는 모양을 하나 더 넣으면 이런 식의 모양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아니면 이런 모양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넣는다든가 내가 원하는 모양을 한번 선택해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넣기 하면 자,
문자표에 없는 특수 문자를 내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숫자 2를 네모 안에 한번 그냥 간단하게 다시 만들어 볼까요? 자, 숫자 2를 네모 안에다가 그냥 넣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우리 한번 문자표 다시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마우스 클릭, 문자표. 그리고 원문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원문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문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만들어 놓은 원문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쓰고 싶어. 그러면 기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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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리을까지 선택을 해놓고 넣기 하시고 하면 이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기역 다음에 글자를 쓰고 니은 다음에 글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문자표.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글자도 여기 있어요. 가나다라도 있고 ABCD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색상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숫자를 볼 때도 숫자도 여기 보니까 50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여러 가지 원문자들이 원하는 거를 한자로 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원문자니까 동그라미 안에다가만 넣죠. 네모 안에다 1, 2, 3, 4를 넣고 싶은데 그런 내용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 닫기를 하고 그렇게 한번 글자 겹치기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처럼 만들면 되겠죠? 제 78 넣은 것처럼요. 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입력에 입력 도움이나 글자 겹치기 들어가서 자, 1 하고 네모 안에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됐어요. 한 칸 띄고. 자, 2, 3까지만 만들어 볼까요? 자, 다시 입력 도우미, 글자 겹치기, 2, 넣기. 자, 3까지 만들어 봅니다. 3은 만들지 말고 한번 1000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0. 1000 입력하고 밑에서 원하는 특수문자를 모양을 선택하면 들어가겠죠. 자, 넣기.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특수문자도 우리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한자를 입력을 또 한번 해볼 거예요. 한자. 그러면 선생님들과 같이 제가 특수문자 연습했으니까 특수문자를 먼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한 특수문자를 가지고 연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1000을 했는데 왜 그냥 가운데 네. 동그라미에다가 그냥 1 하고 커피 원두콩 마냥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지금 모양은 다른 것들은 제대로 나오는데 1000만 그렇게 나오나요? 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 도우미에서 다시 글자 겹치로 들어가면 자, 지금 여기 네모를 선택하신 게 맞으시나요? 선생님? 여기요? 글자 겹치기 종류를요? 겹치기. 네. 네, 글자를 1000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모에 1 있는 거요. 1. 네, 요거 1 있는 거 선택하셨죠? 사각으로 된 거. 네. 그럼 이렇게 나오나요, 선생님? 모양이? 미리 보기 화면이요? 아니요. 그럼 그냥 나올 때도 그 원두콩 마냥 가운데 배꼽이 이렇게 쭉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나와요. 이렇게 원두콩. 나오나요, 선생님? 네네네네. 그 왜 그런 모양 안에 글자 겹치기를 해제하셔야 돼요. 요거를. 아. 밑에 보시면 모양 안에 글자 겹치기 있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됐어요. 네, 되셨죠? 네,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얘는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쭉 지우겠습니다. 딜리트를 지우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문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교재에 있는 거를 한번 골라서 같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교재가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교재에 보니까 친구 관련 고사성어 해가지고 한자가 나오는데요. 한자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자, 한자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친구 관련 고사성어 앞에 특수문자가 하나 들어갔는데 특수문자를 저랑 같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특수문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문자표 만들어진 걸 하려고 그래요. 자, 문자표 기호 1, 자, 기호 1, 기호 2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안에 또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이거 사각형.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안에도 다이아몬드가 있죠? 요거 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기 합니다. 자, 특수문자 하나 넣었어요. 자, 넣고 한 칸 띄고 글자를 뭐라고 입력하시냐면 친구 관련 고사성어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셨죠? 자, 그리고 이 고사성어라는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를 한자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럴 때 한자로 바꿀 때는 블록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보통은 커서 뒤에다가 놓고 한자 키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붙여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만약에 앞에 있는 한자가 제대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꾸고 싶으면 그냥 블록을 한자로 바꿀 단어를 블록을 정해주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한자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자 키. 키보드의 한자 키입니다. 자,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선택을 했을 때 고사성어라고 이렇게 고사성어를 찾아줬어요. 그러면 밑에 하단에 보면 입력 형식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입력 형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는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자로만 하겠다 이게 있어요. 자, 얘 한자로만으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바꾸기 하니까 이렇게 고사성어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얘를 한 칸 띄고 고사성어라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사성어 이렇게 한자를 써볼게요. 자, 그리고 블록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다시 한자 키를 눌러봅니다. 자, 한자 키 눌렀어요. 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번에는 입력 형식을 두 번째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고사성어가 여기 한자로 고사성어라고 나오고 가로 열고 고사성어라고 한글로 표시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자, 선택하고 바꾸기. 자, 원하는 형태로 나왔죠? 한 칸 띄고 다시 고사성어 해봅니다. 다시 물론 여기서 이번에 제가 인식한다 그랬죠? 블록을 안 정해도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인식을 할 거예요. 자, 한자 키 누르면 바로 나오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입력 형식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고사성어라고 나오고 가로 열고 한자로 고사성어라고 나온다는 의미예요. 자, 선택을 하고 바꾸기 하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자, 이런 형태로 쓰고 싶다. 그러면 입력 형식을 골라주시면 돼요. 보기 메뉴에서. 자, 다시 한번 고사성어 씁니다. 고사성어. 자, 다른 한자 쓸 때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고사성어 한자 키. 자, 한자 키.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첨자 형태의 입력 형식은 밑에는 고사성어라는 한자가 나오고 위에는 한글로 이렇게 첨자 형태로 고사성어라고 표시되는 부분이에요. 자, 되셨으면 바꾸기.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싶을 때 자, 입력 형식에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다시 한번 고사성어 한자 키.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거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메뉴. 자, 그럼 얘는 뭐 반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한자로 나오면 이거 아래 첨자였나요? 제가 아래 첨자를 선택했나요? 자, 얘는 위 첨자, 얘는 아래 첨자. 그죠? 자, 다시 고사성어 한자 키. 자, 끝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로 고사성어라고 나오면서 첨자는 한자로 위첨자 이거죠. 위첨자로 나오죠. 반대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칸 띄고 고사성어 한자 키. 자, 여기 옆에 줄은 내려와도 되고 안 내려와도 됩니다. 지금 용지 설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냥 글자만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것도 한번 해봅니다. 자, 바꾸기. 자, 이런 식으로 형태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자는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고사성어를 얘만 남겨두고 다 지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우시면 돼요? 저는 만약에 커서가 이 뒤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뒤에. 자, 커서의 앞 글자들을 지우는데 어디까지 지울 거예요? 여기까지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를 맨 뒤에다 놓고, 자, 커서의 앞 글자를 지워야 되니까 백스페이스를 지우는 거죠. 자, 계속 덧말을 지움하면서 백스페이스를 가야겠죠. 이렇게 덧말이니까 덧말 지움이 이렇게 나오죠. 자, 아니면 어떻게 지우시면 돼요? 여기서 블럭을 이렇게 잡고 블럭을 잡은 것을 딜리트 키나 뭐 백스페이스를 지우면 지워지겠죠. 블럭 잡은 곳이. 그죠? 여러 부분을 지울 때는 블럭을 잡으셔도 돼요. 나머지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지우고 싶어요. 여기를. 그럼 블럭을 정하고 딜리트 또는 백스페이스로 지우기 키로 얘를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놔보세요. 자, 편집에 대한 부분을 한글에서는 편집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좋은 문서, 보기 좋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 사용법을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되셨다면 저는 여기서 엔터를 치겠습니다. 고사성어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또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1번, 2번 뭐 이런 문제를 아까 겹치기, 글자 겹치에서 네모 안에다가 1번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여기 책을 보니까 그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모 안에다가 1 여기 나오게끔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입력 도우미에 글자 겹치기 또는 밑에서 글자 겹치기 선택을 해서 숫자 1을 넣고 이 네모만 선택하면 되죠? 네모만. 혹시 모양이 이상하게 나왔다? 아까 우리 선생님처럼 모양 안에 글자 겹치기 이게 들어가 있지 않게 체크를 해제하셔서 얘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 띄고 간담상조 한번 써볼까요? 간담상조. 간담상조. 자, 얘 한자가 있는지 한자키를 눌러봅니다. 간담상조라고 하시고요. 자, 했더니 간담상조라고 글자가 있네요. 자,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간담상조인데 이 안에다가 지금 얘처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 한자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입력 형식을 어떤 걸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서 한글로 나오고 한자로 만들고 싶다고요. 얘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세 번째. 간담상조라고 한글로 나오고 가로 열고 한자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때 형식을 얘를 선택하고 바꾸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아까 배운 거죠. 자, 그리고 한 칸 띄고 자, 얘가 무슨 뜻인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입력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간담상조라는 뜻이 서로 간과 쓸개를 내보인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속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를 간담상조라고 하나 봐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뜻을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간담상조 지금 처음 아는 것 같아요. 서로 간과 쓸개를 내보인다는 그런 뜻이라네요. 자, 이제 한번 써먹어야겠어요. 친구를 만나면 너와 나는 간담상조야, 간담상조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한번 사자성어도 한번 써서 익혀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고 그러면 밑에 제가 이번엔 선생님 말씀 안 드리고 밑에다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자성어를 해볼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실 수 있는지 동일하게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작성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잘못됐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송무배결. 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잣나무가 기뻐한다. 이런 뜻이래요. 송무배결.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네요. 그죠? 그러면 친구를 만나서 제가 너에 대해서는 송무배결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나? 송무배결도 전 처음 들어보는 한자예요. 잘 쓰지도 않는데 소나무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송무배결. 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잣나무가 기뻐한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해 줘야 되겠죠. 그죠? 송무배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입력을 하고 제가 보니까 얘가 줄을 한 줄을 띄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띄면 돼요? 커서를 만약에 첫 번째 줄 다음에 한 줄을 띄고 싶어요. 그러면 끝에다가 커서를 놓고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줄이 바꿔지죠. 근데 여기 밑에 글자가 밑에 있어요. 자, 엔터를 치면 자, 줄이 한 줄이 추가가 되면서 그 뒤에 있던 글자들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한 줄을 추가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요 사이도 한 줄을 또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만약에 제가 엔터를 한 번 더 쳤어요. 얘를 너무 한 줄을 더 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백스페이스로 올리면 되죠. 이렇게. 이게 더 올리면은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 앞에 있는 걸 지우겠죠.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올리려면 커서를 여기다 놓고 백스페이스로 눌러야지만 앞에 있는 글자를 지우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을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되셨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 이거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되셨을 것 같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여기다가 사자성어 풀이를 또 하나 해놨는데요. 이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밑에다가 바로 지금 작성하시던 글 있죠? 이 밑에다가 엔터 치시고요. 엔터 치시고 엔터 하셔서 이번에는 대기만성부터 얘처럼 한번 하시는데요. 자, 먼저 요 위에 거만 제가 한번 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여기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입력하셨죠? 자, 그러면 특수문자네요. 특수문자 고르면 되죠. 자, 마우스 우클릭, 문자표. 일단은 내가 얘를 만들어도 되지만 일단 문자표에 만들어져 있으면 걔를 갖다 사용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문자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게 사용자 문자표에 1번 기호 1, 기호 2 이 두 개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호 2에 보니까 얘와 같이 생긴 특수문자가 삼행의 세 번째 있죠. 이게 3열에 얘를 선택하고 넣기 합니다. 자, 들어왔어요. 자, 근데 저는 여기 한 줄을 띄고 싶어요. 여기 커서를 앞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은 커서 뒤에 있는 것도 같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 줄이 내려가요. 자, 이 뒤에다 놓고 자, 제가 대기만성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자, 대기만성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한자가 있어요. 근데 한자가 있는데 이럴 때 보니까 얘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렇게 세 번째 형식으로요. 여기 우리 간담상조에서 한자키 눌렀을 때 세 번째 형식을 하면 좋은데 여기 가로로 나오잖아요. 얘는. 그죠? 근데 저는 여기 가로를 안 했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여기는 직접 이렇게 주는 거죠. 가로를 이렇게 하고 대기만성 입력을 하고 이 대기만성에 대해서 블록을 잡아서 이 부분만 여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인식을 혹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블록을 제대로 인식해라 해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블록이 잡혀요. 클릭 드래그 아시겠죠? 그리고 한자키를 누르는 거예요. 한자키를 눌러서 지금 대기만성이 한자로만 되어 있죠. 제가 여기 한자로만.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 이 입력 형식을 한자로만 내가 블록 정한 거를 바꿀 거야. 하고 바꾸기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자 얘만 선택하고 바꾸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바꾸기 했어요. 되셨죠? 그리고 빈 곳에 클릭해서 블록을 해제한 다음에 다시 대괄호를 닫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다시 엔터 합니다. 자, 엔터. 자, 다음에는 여기 제가 좀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런데 띄어쓰기를 보통 문서 작성할 때 처음에는 띄어쓰기를 잘 안 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얘를 조절하는 방법을 좀 배워드릴 건데요. 자, 일단 그대로 요걸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 모양이요. 자, 손 모양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얘도 문자표에 있겠죠. 자, 마우스 우클릭, 문자표, 자, 문자표,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용자 문자표에서 손 모양이 기호 2에 있네요. 이렇게 하나, 제 버전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행에 첫 번째 열에 있어요. 이해죠? 예, 선택하고 넣기 하면 바로 손 모양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입력과 말까지 쓰시는 거예요. 글자가 위에서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글자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만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됐다면 나머지 큰 대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큰 대. 이거 대자죠. 그러면은 대자를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대. 그리고 한자 키 누릅니다. 한자로만 바꿨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한자, 대자를 선택하고 밑에서는 나 한자로만 바꿀 거야. 이거죠? 요거 선택하고 대자. 요거만 선택하고 바꾸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자로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잠깐 띄고 콜론이니까 Shift 누르고 콜론하고 한자 하고 큰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슬러시는 어디 있어요? 키보드에 오른쪽 Shift 키 옆에 물음표 있는 곳에. 자, 슬러시는 그냥 누르고 자, 얘는 그릇 기래요. 기자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한자키. 기를 쓰고 한자키. 그리고 이 그릇기를 여기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릇기 찾고 반드시 입력 형식을 보셔서 나 한자로만 할 거야. 한자. 바꾸기. 그 다음에 다시 그릇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슬러시 한 칸 띄고 만 한자 키 만 늦을 만자 선택하고 입력 형식 한자인지 보시고 되셨다면 또 쓰고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도 한자 키 그리고 한자만 찾으시고 입력 형식 선택하고 다음에 나머지를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얘처럼 한번 입력을 해보십니다. 나머지를 다 입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입력하실 때 그대로 이렇게 입력이 되시겠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서를 완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십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거 다 입력하시려면 시간이 걸리시겠죠? 다 입력이 다 되시면 채팅창에다가 O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이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 선생님 일찍 하셨네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박양희 선생님 다 하셨다고 하셨네요. 네. 자, 네 분 선생님이 답 주셨는데요. 한 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하시면서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안 됐어요. 좀 하고 있어요. 네, 하세요, 선생님.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작업하시는 거 일단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다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은 다 이렇게 이러한 형식으로 입력되신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하시던 거 지금 일단 멈춰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것이 위에서부터 뭐 친구 관련 고사성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고 밑에는 대기 만성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는데요. 자, 얘를 조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 글 자체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맨 위에 있는 자, 이 글 있죠. 친구 관련 고사성어 이 부분만 블록을 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블록을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맨 앞에 글자에다가 커서를 클릭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해서 블록을 잡을 수도 있고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블록 해제는 빈 곳에서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하고 드래그. 빈 곳에서 클릭. 자,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면 돼요. 또는 앞에서 마우스를 그 행에 맨 앞에다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마우스의 모양이 화살표의 모양이 될 때가 있어요. 글자 있는 곳에다 갖다 놓으면 마우스의 모양이 I자 모양이 되죠. I자 모양이 될 때는 글씨를 입력하거나 글씨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고 마우스를 앞에다 갖다 놨을 때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쪽 메뉴를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도 마우스의 모양이 화살표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놓고 자, 첫 번째 행에 맨 앞에다 놨을 때 마우스의 모양이 화살표 모양이면 그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줄 자체가 블록이 정해져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다시요. 자, 맨 앞에다가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을 수도 있고 빈 곳에서 클릭을 합니다. 한 줄 자체를 블록을 잡을 때 맨 앞에다 놓고 화살표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간담상조라는 곳에다 자, 이곳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 줄이 블록이 잡혀지겠죠. 근데 제가 이 앞에다가 놨을 때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그 문단이 블록이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엔터를 치지 않고 입력한 구간까지를 한 문단이라 그래요.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입력을 하고 친하게 다음에 제가 엔터 안 치고 그냥 썼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말한다까지를 한 문단으로 본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앞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 한 문단이 블록이 정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는 빈 곳에서 클릭하고 대각선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록을 정하셔도 됩니다. 자, 연습해 보세요.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는다. 클릭해서 해제를 한다. 또는 앞에서 더블 클릭해서 한 문단을 블록을 잡는다. 아시겠죠? 또는 클릭하면 그냥 한 줄만 블록이 된다. 또는 맨 위에서부터 맨 위에 전체를 다 블록을 잡고 싶어요. 그럴 때는 클릭하고 밑으로 드래그를 쭉 하셔서 다 잡아도 돼요. 이렇게. 그죠? 자, 다 잡아도 돼요. 빈 곳에서 클릭해서 해제하고 이렇게 잡는 게 번거로워요. 그러면 맨 앞에다 놓고 더블 클릭 말고 클릭을 3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전체가 잡혀지죠. 그 문서의 전체를 선택할 때는 앞에다 놓고 하나, 둘, 셋 하면 전체 블록이 잡혀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그러면 블록을 잡을 때는 왜 블록 잡는 게 필요하냐면 블록이라는 것은 한글 문서한테 또는 컴퓨터한테 그 영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블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그러면 너는 내가 다음에 명령 주는 것을 여기에다가 적용해. 딴 데는 적용하지 말고 블록 정한 거에만 적용하라는 의미로 블록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 관련 고사성어를 앞에서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 드래그를 해서 블록을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는 다른 거는 인식을 하지 않고 이 블록 지정한 것만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나는 이를 글자 꼴과 글자 크기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글자 꼴과 글자 크기를 바꾸는 게 입력 표시줄이라 서식줄이라 그래가지고 서식 표시줄이라 그래서 이 위에 메뉴에 바로 지금 보이시죠? 이 부분이 서식 표시줄이에요. 서식 표시줄. 그럼 여기에 함초롱 바탕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 글꼴이 함초롱 바탕이라는 글꼴로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진 거라는 거예요. 이 옆에 보면 PT라고 써 있는데 얘는 글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게 포인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글자 크기가 지금 보이는 이 글자 크기가 10포인트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자, 글꼴에 대해서 글꼴을 바꾼다든가 크기를 바꾼다든가 어떤 이런 서식을 지정한다든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식 표시줄에서 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자, 그러면 한번 얘를 궁서체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선택을 하고 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글자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렇죠? 근데 궁서를 찾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밑으로 좀 보니까 궁서라고 있어요. 궁서. HY 궁서 찾으셨나요? 자, HY 궁서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궁서체가 얘가 블록 지정한 것만 바뀌었죠? 바뀌고 글자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해볼게요. 글자 크기가 지금 10포인트니까 옆에 보면은 여기 스핀 버튼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은 글자가 커지는 거고 얘를 누르면은 작아지는 거고 또는 이 옆에를 누르면은 글자를 여기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이 옆에 버튼 또 하나 있죠. 드롭다운 버튼. 그죠? 자, 목록 버튼을 드롭다운 버튼이라고 하고요. 이 옆에 있는 것을 스핀 버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목록 버튼을 눌러서 하셔도 되고 스핀 버튼을 누르셔서 한 글자씩 올리셔도 되고 내리셔도 돼요. 자, 우리는 이 크기를 한 15 정도 줘볼까요? 15. 그러면 글자 크기가 지금 블록 정해진 것만 글꼴과 글자 크기가 변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자, 다 그만 정해야겠다. 그럼 블록을 해제해야 되니까 블록 해제는 빈 곳에서 클릭을 한다든가 아니면 키보드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ESC 키가 취소키예요. 키보드에서는 ESC 키를 누른다든가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 간담상조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더블 클릭 하면 요것만 되죠. 자, 잘 안 되면 그냥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글꼴과 크기를 한번 바꿔봅니다. 다시. 자, 글꼴. 자, 물론 전체 문장, 이렇게 문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글꼴을 같은 글꼴로 해주는 게 좀 지저분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린 연습하니까 그냥 다양하게 한번 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메뉴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이 글꼴들이 다 나타나 있죠? 자, 내 마음에 드는 글꼴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저는 수평선 B로 하고 싶어. 그럼 수평선 B. 이게 수평선 B래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한번 지정해 봅니다. 글자 크기를 원하는 글자 크기로. 아까 이게 15였으니까 나는 12 정도로 해볼까? 12 했더니 글자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저는 수평선 B라는 글자 자체가 글꼴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른 걸로 글자를 조금 더 줄여도 되겠죠? 어울리게 하려면.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글꼴은 내 맘대로 바꿉니다. 글자 크기도 마찬가지세요.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를 해서 글꼴 내 마음대로 바꿔보고 자, 내 마음대로 또 다른 글꼴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선택해보고 글자 크기도 내 마음대로 지정을 해봅니다. 자, 저는 좀 작게 해봤어요. 얘를. 자, 밑에 있는
대기만성부터 전체를 드래그 해볼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끝에까지 이렇게. 자, 얘를 클릭해서 한 줄씩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문장의 전체를 만약에 드래그를 한꺼번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할 때는 클릭하고 대각선으로 드래그 하면 한꺼번에 드래그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를 함초롱 바탕이라고 써 있는 곳을 눌러서 또 원하는 글꼴로 바꿔봅니다. 자, 제가 또 원하는 글꼴을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꾸고 글자 크기도 또 바꿔보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봤어요. 해보니까 맨 위에 이거 제목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자, 저는 다시 블록 정해서 한 20으로 바꿔보겠어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선생님들 되셨을까요? 자, 되셨으면 다시 한번 우리 얘를 바꾸는 방법을 또 한번 바꿔봅니다. 자, 첫 번째 게 이게 글꼴이나 글자 크기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그러면 첫 번째 얘만 블록을 정해볼게요. 이렇게 제목만 블록을 정합니다. 자, 이미 정해진 곳에 다시 지정을 하면 항상 지정한 것으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자, 마음에 안 들면 항상 블록 지정하고 조정하시면 돼요. 자, 글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또 바꿔봅니다. 또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또 바꿔봅니다.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서 다시 17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꿔보십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다음에는 친구 관련 고사성어 이 부분에 이제 속성을 한번 지정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블록을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만 한번 블록을 잡아볼게요. 자, 특수문자는 저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블록만 정하고 그 옆에 보면은 가가가라고 해서 이게 서식 표시줄에 속성을 자주 사용하는 속성들을 이 메뉴에다 표시해 놨어요. 그럼 나는 선택을 하면 돼요. 맨 앞에 있는 얘는 글자를 진하게 하는 거예요. 눌렀더니 글자가 더 진해진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글자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얘는 토글이라고 해서 한 번 누르면 어때요? 진해지고 한 번 누르면 흐려지고 이 진하게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얘를 진하게 한번 해줘 볼게요. 네, 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글자를 얘는 기울일 수도 있고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 나는 진하게는 빼고 싶어. 이렇게 뺐어요. 그 다음에 얘 기울임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기울임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진하고 기울이고. 기울임 마음에 안 들어. 한 번 더 눌러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전 기울임 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 밑줄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밑줄. 빈 곳에 클릭했더니 여기 밑줄 들어갔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합니다. 드래그. 밑줄 한번 빼면 없어져요. 한 번 누르면 밑줄이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밑줄도 여기 드롭다운 버튼이 있네요. 드롭다운 버튼을 눌렀더니 밑줄의 선의 종류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대요. 제가 이중선 선택을 하면 이중선으로 밑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나 이거 미중선 말고 이거 아예 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 가를 한번 눌러주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다시. 블록 정하고 선을 넣는데 넣고 싶어. 이중선이 원래 정해져서 나왔네. 나 이중선 말고 실선으로 그냥 한 줄선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메뉴를 눌러서 여기서
그냥 실선으로 하면 실선으로 바뀌겠죠. 점선으로 하고 싶어. 점선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거 점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저랑 똑같지 않아도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세요. 블록 정하셔서요. 자, 다시 한번 블록을 정합니다. 옆에는 이거 취소선인데 취소선은 잘 안 써요. 옛날에 글자 뭐 잘못 썼을 때 왜 이렇게 취소한다는 의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취소선을 넣는 건데 아예 지우고 그냥 쓰면 되잖아요. 만약에 편집하는 뭐 출판사나 이런 데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기선 잘 안 쓰니까 해제 그냥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간은 어떤 의미냐면 글자 색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해제해 볼게요. 자, 만약에 나는 이 특수문자를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 특수문자 블록을 정하고 앞에 블록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가에서 드롭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색깔이 많죠? 파란색을 선택하면 빈 곳에서 클릭을 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고사성어 이 부분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빨강색으로. 자, 여기서 색깔을 빨강으로 되죠. 이렇게. 자, 서식 표시줄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선생님 여기서부터 글자들만 좀 바꿔볼게요. 한자만. 자, 한자만 블록을 정하고 블록 정했어요. 한자 색깔을 녹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녹색 이렇게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녹색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가짜를 누르면 녹색이 들어가요. 자, 앞에도 얘도 대기만성 이것도 가 눌러서 색상 바꾸고 순망치아 선택하고 여기도 삼성오신 이것도 가 색깔을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런데 나는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어. 글자를 진하게 눌러주면 얘가 진하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중에 이거 하나 지정하고 다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나씩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자, 블록 정하고 진하게 글자 진하게 얘도 자, 블록 정하고 진하게 자, 글자가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블록 정하고 진하게 나머지도 진하게 이렇게 한번 글자를 바꿔봅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이 친구 관련 고사성어에 대한 부분을 용지의 정가운데다가 넣고 하고 싶어요. 지금 이 화면 용지가 선생님들께서 다 각각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저랑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위에 여기 눈금선 보이시죠? 눈금선. 저는 여기 눈금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지가 여백을 뺀 용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글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요 여백 중에서 나는 이 친구 관련 고사성어를 요 정 가운데다가 글자를 정렬을 하고 싶어요. 제목 글자만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이잖아요. 첫 번째 줄, 그죠? 첫 번째 줄을 블록을 정해도 되고 한 줄만 변경할 때는 커서를 그냥 그 줄에다가만 놓으시면 돼요. 아무데나. 그 줄에 아무데나 놓고 오른쪽 상단에 여기요. 서식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뭐 이런 정렬하는 게 있어요. 왼쪽 정렬, 양쪽 정렬 이런 게 있어요. 정 가운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가운데 정렬 해볼까요? 그랬더니 용지의 정 가운데로 글자가 위치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간담상조에서 송무 배결 여기까지 이 줄만 블록을 잡겠어요.
블록을 잡을 때 앞에 글자에서부터 끝에 글자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으실 때는 이런 여기에 글자를 바꾼다든가 글자에 대해서 속성을 지정한다든가 다 포함되어야 되죠. 그래서 다 포함을 이렇게 해주지만 제가 아까 한 줄 정할 때 커서만 놓기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정렬을 하는 것은 그 줄 또는 그 행 또는 열 이런 데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줄만 이렇게 선택이 되면 돼요. 드래그 해서. 자,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그 줄만 블록이 포함이 되면 돼요. 여기 정렬을 할 때는요. 자, 물론 다 선택이 되셔도 상관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정렬. 그러면 글자가 그 줄의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자, 오른쪽 정렬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줄에서 오른쪽은 똑바로 일자로 나왔죠. 지금 글자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은 다 글자의 길이에 따라서 들쑥날쑥해져요. 그죠? 이렇게. 자, 오른쪽 정렬이라는 것을 오른쪽을 똑바로 하게 해서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 가운데 정렬 해볼까요? 자, 블록을 이렇게 잡고 가운데 정렬.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똑바로 하고 양쪽 옆에는 그 글자의 길이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겠죠? 그게 가운데 정렬이에요. 자, 그럼 왼쪽 정렬은 왼쪽을 똑바로 하고 들쑥날쑥하겠죠? 다시 해볼까요? 자, 이 줄만 블록을 정하고 자, 왼쪽 정렬을 하겠어요. 왼쪽 정렬 했더니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똑바로 정렬이 되고 오른쪽은 어때요? 들쑥날쑥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양쪽 정렬 이 부분은 왼쪽 정렬이랑은 약간 비슷해요.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느냐면 여기서 좀 내용이 좀 작아가지고 길질 않아서 이걸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이렇게 블록을 정했어요. 블록을 정했는데 왼쪽 정렬은 왼쪽만 기준으로 해서 들쑥날쑥 하는 거고요. 양쪽 정렬이라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똑바로 다 정렬하고 나머지를 만약에 끝에 글자 이렇게 남았을 때만 여기까지 오겠죠. 나머지는 줄이 많으면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선생님? 그냥 자, 이렇게 선생님대로 그대로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제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했어요. 자, 얘를 자, 제가 여기 블록을 정했죠. 자, 왼쪽 정렬을 하면 자, 가운데 정렬부터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 했어요. 자, 양쪽 정렬을 여기 엔터를 쳐서 이렇게 안 나오네요. 여기부터 다시 그래서 엔터를 문단에서 엔터를 안 쳤다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성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블록을 잡았어요. 이렇게 블록을 잡고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이 똑바로 되죠. 자, 왼쪽 정렬하면 왼쪽 정렬로 여기가 오른쪽이 띄어쓰기란 거 해서 이게 여기 들쑥날쑥한 거 볼 수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양쪽 정렬을 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자기가 스스로 벌려줘서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요게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양쪽은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맞춰주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렬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데까지 돌려볼게요. 여기까지 했나요? 자,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돌려야 되죠? 이렇게 엔터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두 번째 이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정렬. 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기 반성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블록을 정하고 자, 얘는 가운데 정렬. 아까 가운데 정렬 했죠? 왼쪽 정렬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도 가능해요. 그쵸? 정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색상도 이렇게 바꿔보고 글꼴도 바꿔봤어요. 크기도 바꿔보시고요. 자, 이번엔 선생님
나중에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자, 한 번만 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대기만성에서부터 여기 대기만성이라고 나오죠? 그 밑에 있는 이게 큰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한번 블록 정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여기 첫 글자만 여기 첫 줄에만 손 모양 있는 데만 놔볼까요? 자, 그러면 컴퓨터는 커서 있는 곳만 영향을 받아요. 지금 커서 있는 곳. 자, 그럼 커서가 지금 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죠. 그쵸? 근데 보니까 위에 눈금선이 있어요. 상단에. 눈금선. 눈금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대자 있는 데다가 한번 갖다 놔볼게요. 끌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자, 얘도 요 대자에다 놓고, 자, 얘도 한번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볼까요? 이렇게. 더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자, 앞에 여기다 놓고, 위에 있는 눈금선을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줄 여기 나오죠? 이 위에 줄이랑 맞추면 되죠? 자, 밑에 있는 것도 놓고, 위에 눈금선을 밑에다 놓고 이렇게 대자 있는 곳에다가 맞추고 자, 얘 내려왔어요. 얘도 이제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요것만 일단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커서는 앞에다 놔도 되고 이 줄에 아무 데나 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3자 여기다 놓고 다시 여기다 놓고 얘를 이렇게 끌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내 맘대로 앞에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얘는 지금 밑으로 길어서 내려왔어요. 이건 나중에 조절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까지 하면 또 골치 아프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자, 되셨나요? 그리고 나는 그냥 얘 글자를 좀 줄여볼까요? 좀 얘만. 아니면 이거 자간이라는 걸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저는 좀 내려왔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잘 구분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올려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얘는 이거 좀 더 당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해서 위에 있는 서식 표시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봤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 부분 만약에 다시 한번 블록을 정해봅니다. 전체 블록을 정해볼게요. 자, 앞에서 마우스를 여기다 놓고 하나, 둘, 셋. 블록 정해졌죠? 전체? 자, 다시 앞에다 놓고 하나, 둘, 셋. 다 전체 블록 정해졌나요? 자, 그러면 전처럼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 자, 위에 여기 바탕글이라고 있어요, 바탕글. 자, 여기 선택하고 바탕글 한번 눌러줄게요, 선생님. 바탕글. 자, 맨 처음에 작성한 그대로 돌아가요. 요거 누르면요. 자, 원래대로 작성했던 거를 키번으로 작성한 꼴로 돌아가게 할 때 바탕글을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자, 물론 다 블록 정해서 새로 변경해도 돼요. 근데 싹 변경을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바탕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저장을 일단 하겠습니다. 파일.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는 저장하기 누르셔도 상관없겠죠? 처음에 문서가 없으면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선생님들께서 문서에다 저장하셔도 되고 바탕화면에다 하셔도 돼요. 위치는 어디에다 하시든 내 맘대로 하시면 되죠. 저는 만약에 문서에다 하겠다. 그럼 문서에다 놓고 여기다 사자성어 풀이 뭐 사자성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해주세요. 사자성어 그리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한번 저장해 줘 보세요. 되셨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얘를 나중에 이제 불러오셔서 얘를 보고 한번 위에 요거를 다시 지정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식 표시줄에 글꼴, 크기, 속성, 정렬 이런 부분을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작성을 한번 해보시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식 표시줄에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블록 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자 입력하는 방법 글자 겹치기에서 특수문자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마이크 한번 다 해제해 줘 보세요. 마이크 다 해제하시고요. 마이크 다 해제하셨죠? 혹시 선생님 오늘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이세요. 네, 워드 치는데 조금 늦어갖고 네네. 그것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 내용은 어렵지 않으셨죠? 네. 네, 되셨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선생님. 워드는 이제 조금씩 연습하실수록 늘어나시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꾸준히 문서 작성을 하시면 점점 익숙해지십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